해피님은 다른 문화의 친구들이 있나요? 다른 네, 문화가 다른 친구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일본인, 호주에서 친구들도 있고, 중국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 좀 많은 편이에요. 어, 케문님은 다른 문화에서 친구들이 있나요? 네, 문화가 다른 친구가 있죠. 문화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문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별로.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 친구도 있고, 뭐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뭐 친구죠. 같이 나이 그쵸.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대구에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외국으로 치자면은, 네, 다른 음, 나라 문화 친구 있나요? 네, 그렇죠. 어느 뭐, 나라에서 친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건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영국 친구도 있고, 영국 네. 친구들 있고, 그리고 또, 어디냐, 뭐, 캐나다 있고, 미국 있고, 루마니아 있다, 루마니아. 친한 친구인 루마니아도 있고, 그럼 음, 친구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케빈님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알려주시나요? 네, 알죠. 예를 들어서, 음, 영국이라고 하면은 음식에 대해서인데, 피시앤칩스 네. 있잖아요, 피시앤칩스. 네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진짜 유명해요. 그 피시앤칩스를 저는 음, 그 호주에 되게 오래전에 갔었었는데 네. 네. 그때 잉글랜드 친구랑 웨일스 친구랑 커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 같이 다니면서 그 음? 피시앤칩스를 처음 먹어봤어요. 거기서 피시앤칩스를 먹고 또 기니스 유명하잖아요. 아일랜드 술인데 그 기네스 네, 있습니다. 맥주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네. 먹어봤어요. 근데 피시앤칩스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해했습니다. 해피님은 뭐 다른 뭐 친구들이 다른 나라 문화 같은 거 해피님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유럽에서 가까이 사니까 보통 문화는 유럽 문화랑 섞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아시아 나라에게 관심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시아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자기 나라들에서 뭐 음식인라고 할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이고 옷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 줬어요. 맞아. 온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해피님이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네네. 아시아 사람들 옷 입는 스타일, 패션 스타일하고 그리고 터키에 있는 해피님이 사시는 곳, 터키 뭐 그 지금 사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전반적으로 그 옷에 대한 패션이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은 옷 갈아입는 스타일 진짜 달라요. 약간 뭐라고 할까? 터키에서는 음, 조금만도 음, 어떻게 말해야 멋지게 갈아입는 편이라도 아시아는 조금만 더 잘 어울리고 클래식하게 아니면 comfortable 편한 옷을 많이 갈아입으신 것 같아요. 그럼 터키 쪽이 대체로 편한 옷을, 스타일보단 편한 옷을 더 선호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시아 나라들에서 말하는 거고 터키 스타일은 조금만 더 옷 갈아입는 스타일 멋있어요.
아,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멋있게 갈아입는 거 좋아해요. 터키 사람들 그 옷 입는 문화는 좀 포멀하고 좀 형식적으로 입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화장은 문화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터키 사람들 화장들도 되게 가볍게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무겁게 조금 티나게 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되게 가볍게 하잖아요. 핑크핑크 블링블링한 화장을 그렇군요. 하고 네네 아이라이너도 진하고 터키 사람들은 진하고 음, 립스틱도 빨간 립스틱을 자주 바르고 있고 네. 아, 그렇군요. 그 해피님도 그런 식으로 터키 뭐 대부분 사람처럼 메이크업 같은 거 하면은 좀 더 진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시아 친구들처럼 가볍게 티 안 나게 하시는 편이세요? 진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음, 네. 네, 정말 흥미로운 얘기네요. 네. 그, 해피님은 그 음식이 문화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큰 부분이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입맛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아시아 분들이 보통 물고기 요리를 많이 하면 이제 조그만도 바다 쪽으로 바다에서 나온 그것들 뭐라고 하셨죠? 바다에서 해산물 맞네. 네, 해산물.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조그만도 고기 약간 케밥 같은 스타일들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조금만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식들 보면. 네, 그쵸. 저도 그 음식이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각자 자라온 나라가 다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쪽, 유럽 쪽으로 예를 들면은 밀 문화잖아요. 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 하지만 아시아 쪽, 뭐 중국,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쪽, 그리고 또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도 가면은 보통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지어요. 그쪽, 그 아시아 쪽은. 그래서 네. 쌀 문화여서 거의 주식이 좀 그런 쌀을 많이 먹어서 예전부터 그 유럽 네. 쪽 빵이랑, 네, 당, 빵이에요, 무조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뭐 유럽이랑 아시아랑 음식의 차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네.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음, 네. 어, 그리고 거기 해프님 거기는 젊은 사람들하고 그 나이 든 사람이, 문화가 다른 편인가요? 지금 뭐 세대 차이? 그런 게 있나요, 터키에서? 네. 세대 차이는 너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 분들 세대랑 지금 있는 세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이슬람 문화를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는 종교 없는 나라긴 하지만 이슬람 종교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이슬람 문화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 나온 어린애들은 조금만 더 자유롭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편이라서 크게 차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뭐 문화적인 차이, 세대 차이 때문에
뭐 젊은 세대하고 노인들 사이에 뭐 갈등 같은 것도 뭐 있나요? 네, 있어요. 음, 예를 들면 할아버지랑 할머니 집에 만나러 갔을 때는 핸드폰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는 와, 우리 시대 때 애들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러지 못했는데 우리한테 관심도 안 주고 핸드폰만 보고 있네 하면서 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되게 시대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런 점은 여기 한국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서도 뭐 식사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핸드폰 확인하고 메시지 확인하고 SNS 확인하고 그런데 그런 거 많이 보는 게 좀 문제가 되는 편인데 터키도 뭐 다를 네, 바 없는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게. 네, 맞아요. 해피님은 문화를 정의하는데 그 몇 가지 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를 정의하는 그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나라의 노래, 음식, 옷 스타일, 그리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라들마다 옷 스타일들도 음식들도 그리고 이제 교육 받는 것도 다 다르니까 학교들 분면도 이해할 수 있고 노래, 음식, 옷 같은 것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케빈님은요? 네, 대체로 동의를 하죠. 일단, 음식? 왜냐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각자 고유의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쭉 전수해서 내려온 문화가 있으니까, 네, 그 음식 문화가 있으니까, 음식이 빼놓을 수 없는 뭐 가장 큰 문화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쵸. 뭐 문화 하면은 또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뭐 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뭐 문화가 될 수 있겠죠. 소설 뭐 예를 들어서 아, 셰익스피어 뭐 맞아요. 유명한 소설책 그런 작가들 그 뭐 러시아 하면은 어 여러 대문호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소설이나 문학 부분도 문화의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일단 뭐 노래도 들 수 있네요. 지금 현재 뭐 노래도 중요한 측면이긴 하죠,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맞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케이팝으로, 예, 그렇게 최근에 근래에, 네, 많이 유명해져서, 음, 네네. 그런 부분도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나 뭐 예전에 클래식 있잖아요. 뭐 바흐, 네. 모차르트, 뭐 핸델, 베토벤 그런 시대 때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 뭐 클래식 문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뭐 중요한 뭐 큰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뭐 어, 뭐 전통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전통 음악 같은 것들. 예를 네. 들어서 한국이면은 판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판소리, 뭐 아리랑 뭐 그런 거 세계에서 잘 알려진 건 뭐 아리랑 뭐 그런 것도 있고 전통 민요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네, 뭐 네. 그런 부분이 문화에서 크게 정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 정의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터키도 물론 그 전통적인 민요하고 뭐 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카파도키아 놀러 갔었을 때 큰 네.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각 학교에서 거기 네. 카파도키아에 다 모인 거예요. 방송 중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도 있고 해서 관객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각 네네. 학교 그 학생들이 나와서 그 학교 대표로 터키 전통춤을 추더라고요. 사람들 여러 명 모여서 팀으로 추는 막 춤 같은 거 추던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 해피님 아시나요?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봤는데 너무 흥미롭게 와가지고 그게 네, 어떤 알고 건지 있어요. 예, 궁금해요. 그 동영상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네. 뭐 가끔 사진 예전에 뭐 찍어놓은 거 볼 때마다 가끔씩 보긴 하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막 대회도 하고 심사위원도 막 거기 있어가지고 그게 크게 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문화인지 어떤 전통춤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학교들에게 선생님들이 옛날 터키 춤을 가르쳐줘요.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교 시작했을 때 취미기도 하고, 이제 점수 같은 것들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 선생님들이 그 춤을 가르쳐줘요. 터키 옛날, traditional, 춤들이에요, 그것들은. 아, 터키의 전통춤이군요. 네, 맞아요. 음, 네, 그, 노래말 나온 김에 음, 저도 케빈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케이팝 문화는 한국이 세상에도 잘 알리게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나라를 지금 네, 많은 뭐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네네. 뭐 트리거가 된 게 그러니까 시초가 된 게 저는 케이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싸이 강남스타일 혹시 노래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남스타일 시작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 2012년 뭐 여름쯤 그때쯤에 유튜브 통해서 유명해졌었죠. 막 1억 뷰 넘고 막 그래서 맞아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봤던 영상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케이팝 아니 뭐 케이팝이 아니라 요즘에는 K 드라마 뭐 무비 영화도 해가지고 관심이 네. 많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뭐 시발점이 된 게 저는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재밌어서 다 따라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 한국 방문 오는 사람들 강남에 가가지고 네, 많이 관광도 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싸이 그 말춤 강남 스타일 나오는 그 말춤 동상도 강남에 그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계기로 엄청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뭐 요즘에 BTS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BTS까지 가고 그리고 영화도 원래 훌륭한 어 감독이 많았었는데 예전부터 하지만 그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 그 사람들 관심이 한국에 많이 생기게 돼서 BTS도 이렇게 성공도 하고 한국의 영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패러사이트. 네네. 네네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케이팝이 정말 그 한국 문화 알리는데 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국 학생들도 한국어 배우려고 한국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해서 그 케이팝이 시초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케이팝의 그 강남스타일 그게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면 해피님은 터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많이 알고 있겠죠? 네, 이제 나는 이제 23살이라 가지고 외국 나이로 23살 때까지 터키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의 문화를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요리 같은 것들도 잘하기 때문에 제 문화를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혜원님은요? 저도 일단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쵸, 그런 그쵸. 자연스럽게 뭐 살다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설명을 못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여기서. 뭐 그런 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런 분위기 같은 건, 뭐, 해피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나라에 살면은, 뭐, 자기 자신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거나 싫거나 해도 그냥 뭐, 따르는 것 같아요. 뭐, 장단점도 있겠죠. 맞아요. 해피님은 이슬람이세요? 종교가? 저는 종교 없습니다. 무교네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해피님은 뭐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세요? 터키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약간 이 맛있는 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배불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한국에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음식 먹고 음. 나서 아니면 먹기 전에 기도 문화는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뭐, 크리스찬이면은,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보통 뭐, 주님, 뭐, 오늘 일용할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카톨릭 쪽에는. 천주교 네. 쪽에는 그런 기도가 외우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기도 있는 사람, 뭐 불교 하면은 뭐 스님이 아니라 불교 믿는 사람들도 먹기 전에 뭐 감사 기도 드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일본 아시죠? 일본. 네.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 몰라요. 이타다키마스 이러잖아요. 아, 맞다. 아,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해피님은 혹시 다른 나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다른 나라 가본 적 없습니다. 케빈님은요? 네, 저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일본 가봤고, 터키 네. 가봤습니다. 터키도 가봤고 해서, 뭐, 네네. 다른 나라 갔을 때 그냥 여행으로 간 나라였었고, 거기 뭐, 터키하고 일본은, 뭐, 생활을 한 나라는 거의 뭐 유럽이나 호주였었는데, 네. 뭐, 호주에서는 솔직히 어, 그러니까, 가정집,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들, 호주 사람 가정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 문화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네. 뭐 다른 나라 사람, 거기 현지인하고 섞여서 그렇게 지내보지 못해서 호주에 대한 문화는, 잘 모르겠고, 그냥 호주에 대한 문화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 왔지만. 하지만 뭐, 영국적 잉글랜드 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티 문화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님 오면은 티부터 먹어요. 차부터 내줘요. 그래서 차 내주고 원슈가 또는 투슈가 그래요. 차에서 어, 그러니까 설탕 몇 개 탈 거냐, 하나 탈 거냐, 두 개 탈 거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그래서 네. 저는 차 먹을 때 밀크티 마셨어요. 그 영국 사람들 밀크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밀크티에다가 저는, 그 설탕 하나 넣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이해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그 영국, 그 잉글랜드에서는 맥도날드에 가면은 커피는 한국에서도 파는데 거기서는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뭐 십몇 년 됐지만 어 티도 팔더라고요. 차도 그 밀크티도 팔더라고요. 홍차도 영국에서는 네, 그 맥도날드에서 이게 좀 신기했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해피님은 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는 사람이 태어났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나라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가진 생활하, 생활을 한 곳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잊지 말고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있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문화는 우리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얘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그럼 해피님은 문화 충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 충격이 생각해봐야겠네? 그거는 이제 내가 살다 보고 가진 문화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가지고 있던 문화랑 딴 나라 가봐서 여행이나 살기 위해서 갔을 때는 거기에 분거랑 내가 가진 문화는 일치 안 될 수 있잖아요. 다를 거니까. 그때,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문화에서 아닐 수는 있고 막 이런 것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문화 충격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어, 그 본인의 나라를 떠났을 때, 그러니까 네네. 해외에 다른 나라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문화 충격은 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 충격? 다른 문화 때문에,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화를 접해보고, 좀, 이게 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자라서, 저는 한국 문화에서 자랐고, 뭐, 해피님 예를 들면은 터키 문화에서 자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맞아요. 터키 가서 뭐 생활을 하게,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살게 됐을 때 문화 충격을 느낄 수 있겠죠. 어,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외국에 갔었을 때 한국에서는, 뭐 우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비자를 신청했어요. 우편 같은 걸로 그게 뭐 오는 거 기간 공무원들 관공서 처리 같은 기간이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되면은 됐는데, 거기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 넘게 걸리고, 한 달 넘었는데도 안 되고, 또 택배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 2일, 3일, 늦어도 3일 있으면 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주일 지나서 오고, 그런 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문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뭐, 문화 충격이라는 거는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들 있잖아요. 건축 문화. 그런 건축물들, 그러니까 건축 문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파리에 처음 갔을 때 딱 내리고 처음 숙소에 가는 길에 본 그 건물들을 보고, 와, 정말 그 문화 충격,
느꼈어요. 그때 좀 충격을 느꼈어요. 좋은 의미로.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건물 보고는. 네, 유럽의 건물 보고는 파리에 갔을 때가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 파리 도시를 계획한 사람이 지금 네, 파리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이 터키 사람, 아니, 그 오스만 시대 때, 사람이 네, 그렇게 계획했다고 들었어요. 그 파리라는 도시를. 네. 네, 그게 맞는 얘기죠. 저는 그것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네, 그래도, 뭐, 그런 문화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음, 해피님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